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을 갖다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면접에 대해서도 개편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것은 저희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지난달에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을 갖다 시행하였습니다. 이 대입정책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입시 이렇게 바뀐다. 물론 202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을 갖다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면접에 대해서도 개편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것은 저희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입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근데 입시 내용 바뀌는 것이 그때 바뀌는 거 2028학년도 입시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번에 그 정책 포럼에서 이야기한 개편 내용이 이미 이번 입시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고 1.1등급대인 학생이 그죠?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16대 1의 경쟁률에서 뚫고 합격을 했고,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던 국제고의 1.8등급인 학생이 요즘은 자사고도 1.1이나 전국 단위 자사고도 1.1이나 1.2 정도가 돼야지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저희가 1.8등급대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기도 했죠. 뭐 작년에도 저희가 3등급대인 학생이 또 서울대 경영경제에 합격을 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서울대학교가 입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이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것은 깊이 있는 학습, 두 번째 교과 간 융합, 그 다음에 사고와 탐구에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갖다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과 그 다음에 어떤 교과 간 융합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탐구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학생부를 갖다 갖추시는 것이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서울대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 2028학년도 입시안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시 일반 전형 등급으로만, 그러니까 100분이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등급으로만 지금 3배수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한테는 선바로 2단계에서 이제 교과 역량이 정시 일반 전형에서 얼마 들어가죠? 지금 20% 들어가, 20점 들어가는데 40점. 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뭘로 결정되는 겁니까? 수능 성적이 아니라 바로 학생부에 의한 교과 역량 평가 갖고 다 정시도 이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서울대를 갖다 정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학생부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죠? 우리가 의대 가려고 하면 의대 가려고 하면은 뭐가 유리하죠? 서울대는 그죠? 생투하투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투까지 하는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서울대학교는 아예 2028학년도 입시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연계열 진로 선택 과목 중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3과목 이상 선택해라.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2과목이잖아요. 그래서 2과목인데 여기서 3과목 이상 이수하라는 이야기는 역시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어떤 것 중에서 골고루 융합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어려운 과목인 물리를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쪽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한테는 제2외국어와 한문교과의 과목 이수를 갖다 권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그래서 대입 전형 개편을 위한 어떤 시사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안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정책 포럼에서 수시 모집 종합역량평가, 서류평가는 어떻게 이제 입학 전형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또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수시 모집 서류평가에 적합한 이제 학생부 사례, 이제 합격한 학생부의 사례를 갖다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의 수도권 편중, 이게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이 정시에서는 어떻죠? 78%, 77.6%, 75.4% 너무나도 이렇게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지역은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입전형 개편을 위한 시사점은 서울대학교에서 지역 편중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 제고 요청하겠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보완하겠다. 그래서 인원을 갖다 2명을 3명 늘리는 거고, 오히려 수시와 정시 선발부가 정시를 줄이고 서울대는 수시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탈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입학 전형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모집 단위 학업 충실 또는 심층 평가는 전형 체제로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뭐 내신만 보고 학생들을 뽑았다가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다 나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집 단위 학업 충실도를 심층 평가하겠다. 그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탈률도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뭐죠? GPA도,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대학에서의 적응력도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학령 인구가 급감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전체 대입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대입 전형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는 얘기하죠. 정책 포럼에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죠.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수능 체제를 갖다 통합 수능 형태로 이제 개편을 했고요.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 A, B, C, D와 상대평가 1에서 5등급대가 모두 나오죠. 그 다음에 내신도 그 지식 위주의 선다형은 내지 마라. 그리고 뭐라는 얘기죠?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를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신입생 선발 불안정 요인 증대를 보면 합격생의 지역 편중 심화로 인한 구성원의 다양성 저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으로 인한 미등록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울대 1학년 학생의 중도 탈락 증가로 인한 학사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여기서 보면 지역 편중 심화. 제가 볼 때 이번에 서울대 의대 대구 지역 학생들이 작년에 13명이어서 올해 7명 정도 됐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좀 이렇게 좀 나눈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뭐, 지난번에 나오죠. 뭐, 신안군인가 이런 데서 합격한 학생도 나왔고, 요번에 보면은 청신국제고에서도 한 번도 국제고에서 한 번도 통과를 못 했는데, 1.8등급 대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것은 이렇게 좀 골고루 배치하려고 하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뭐다? 주도적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대입안의 주요 변화를 보시면은 서울대학교가 이제 서울대 수시에서는 뭐냐면 지원 자격 일반고로 딱 제한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추천 인원 3명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하겠다고 얘기하죠.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로 제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의 일부 인원을 갖다 지역균형으로 선발 확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 모집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 지금 20%인 그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이거 갖다 40%로 이제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40점으로. 그래서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 특성과 자질을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이수 내용, 과목 선택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업생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깊이 있는 학습을 갖다 나타내는 것을 갖다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내신이 아니죠. 교과 역량 평가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보는데 첫 번째 보는 것이 과목 이수 충실도죠. 그래서 너 무슨 과목 이수했니?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신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학업 수행 내용이죠. 학업 수행에서 이제 그 세분연 특기 사항에서 함양한 교육과정 성취 수준에 따른 교과 역량을 보겠다. 뒤에 성취 수준 나오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대입 전형 체제 안에서 지역 균형은 뭐 지금처럼 3배씩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과 면접 평가가 70점, 30점인데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2배씩 뽑고 1단계 성적이 100점이고 면접이 100점.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접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갖다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역균형도 일반고 2명 이내 추천인데 수능에서 60점, 교과영역 평가 40점인데 일반 전형에서 정시 일반 전형을 보면은 아까 이제 3배수를 등급만 갖고 뽑고 수능 60점, 교과영역 평가 40점이죠. 여기에 언급되어 있죠. 1단계 평가는 온리 그 등급만 보겠다. 등급 합산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60점에 100분위를 갖다 넣고 교과 역량 평가 40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뭘로? 교과 역량 평가. 학생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엎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다 만들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개편안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전공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안을 제시를 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명확한 고교 재학 중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기술 내역 전체를 수시 서류 평가 및 정시 교과 영역 평가에 반영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진로 적성에 따라 교과 내 선택 과목을 폭넓게 선택하여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갖추는 것을 갖다 권장한다. 그러면서 뭘 보겠다? 교과별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학생의 주도적인 학업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공별 안내사항을 보면 자연과학, 공학 등 이공계열 지원자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투 등 수학 교과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할 것을 권장하니까 수학은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너 수학은 다 들어라 이런 얘기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뭐죠? 전공 적성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연계된 진로 선택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갖다 이수하라. 그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일반 선택 과목 우선 수강하는 권장한다. 위계를 맞추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대학 인문사회 자연공학 상관없이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교과 내 선택 과목을 폭넓게 선택하고 깊이 있는 학습, 계속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갖다 갖추기를 권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 전공 분야 지원자는 제2외고 한문교과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수시모집 종합역량평가, 서류평가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 대입 개편.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시모집 서류평가는 올해 입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수 과목이 좋고 문제 해결력 있는 학생이 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입 제도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대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미래형 대입 전형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합역량평가는 학생이 교과별로 배우고 익힌 사고력과 탐구력을 중시하며, 그죠?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및 학업 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죠? 교과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이런 친구들에 보면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 80, 80% 이상을 수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갖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본연의 역량, 그래서 내가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진로랑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라 할지라도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학 본연에 대한 역량을 나타내면서 진로랑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교과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학이면 수학 본연의 역량, 물리면 물리의 본연의 역량을 갖다 나타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얘기하죠. 과학과 사회과에 대해서 평가 예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과학을 보면 과학의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 등 관련된 과정 기능을 평가한다. 가설 설정하고 해석을 하라고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에선 과정 기능의 평가에서는 지식 습득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수집 활용 기능,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그리고 비판적 사고 기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다.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이해 평가에서는 사회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의 원리, 일반화에 대한 이해 정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사회과에서도 뭘 하죠? 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의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에 대한 것을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취기준은 자,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이면 5단계의 성취 수준을 제시를 했죠. 지질 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이후의 변화를 갖다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이 추론할 수 있다가 A.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C죠, C. 지층과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 동안 지구 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C인 거죠. 그러니까 A인 학생이 바로 이제 내신을 극복하고 서울대 의대도 되고 서울대 경영도 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갖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부죠. 한번 보시면 창의융합학술제에서 1, 2학년 때 장내 미생물과 면역계를 탐구한 내용을 심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항원 대상의 엘리사 키트를 설계함. 이후 키트 효용을 높이기 위해 항체 재사용을 고려하고 항체 불변 부위의 3차 구조 안정성을 강화할 방법으로 이황화 결합 강화를 고안하며 피질레이션을 통해 항체의 생체 내 구조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학습함. 상용화된 성능을 매트롭으로 모델링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코딩에 능숙한 친구와 협력하여 항체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함. 고급 생명과학 연구소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고급 생명과학 과목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을 갖다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못하니까 스터디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설립해 공부한 과정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뭐였죠?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배움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추가 학습 자료를 준비해 공유함. 배운 내용 중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기전에 흥미를 느껴 2학년 창의융합 학술제에서 탐구한 빈혈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함. 먼저 레닌저 생화학을 통해 효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HB 알로스테릭 효과와 협동 모델을 심학습하고 영문학술 자료를 자발적으로 학습하면서 SONHB 가설을 통해 HB가 질소와 결합하여 탈산소와 산소화를 거쳐 혈관 확정을 유도하는 기전을 깊게 탐구함. 아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입학 전형 개편 방향, 거기 서류 평가 방향에 뭐가 있죠?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 과정에서 HB 분해화 가설을 접해 SONHB 가설과의 차이를 지수함수로 표현하여 질소 농도의 변화가 혈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 이후 다중구획 모델링으로 질소의 전달 메커니즘을 모델링하고 혈관 내피, 평혈군, 주변 조직으로 구획을 세분화함. 이후 과학기술 계산법을 읽고 이를 활용해 파이썬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 각 구획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두 가설에서의 질소 생성 차이를 규명함.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 개편 방향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가 뭐죠? 깊이 있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과 간 융합,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랬죠. 그래서 세부적인 성취 수준에 뭐가 있었냐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한 내용의 문제 해결력 이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죠. 생화학에서 생명과학과 연계했고 이것을 갖다 미분 방정식으로 수학과 연계된 교과 간 융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가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한 내용에 대한 이런 성취 수준도 이제 A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성취 수준이 가능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레닌저 생화학이라든지 영문학술 자료와 같은 깊이 있는 학습 경험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평가 방향에 적합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를 보겠습니다. 대리인 문제 및 투명 경영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회사의 기관을 견제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로의 사회적 가치임을 느껴 투명 경영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기거래 금지와 기회유용 금지를 연구 목적으로 탐구를 진행함. 독서 주제 탐구에서 IFRS 중급 회계 중 손익계산서 관련 내용을 읽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개정 과목의 가감 순서를 파악함. 이 과정에서 비용 과대 예상으로 절세 전략에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도서 2024 세법개론을 선정해 법인 세편 중 지급이자 송금 불산율을 읽고 분석함. 탐구 성과를 문제 해결 보고서로 작성하여 비용 처리가 되었더라도 기회 유형이 발생했을 때는 법인세법 제28조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또한 보고서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의 명의자 공시와 관련한 추가 단서 조항을 붙여 입법 개정을 제안함. 탐구조 중 적수의 사용에 생소함을 느껴 계산식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음. 이를 극복하고자 적수 미사용 시의 폐해를 학습하는 적수 개념을 사용함을 통해 회계 정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도출함. 연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의 도덕적 해이 발생 과정 및 이를 방지하는 데 호기심을 느껴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유통보통 주식수를 찾아봄.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행사 차익을 실현한 사태를 재무적으로 분석하고
요인이 된 스톡옵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짐. 관련 도서를 읽고 전환사채에 대해 학습하는 스톡옵션은 행사 직후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발행하는 즉시 이를 받은 채권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포트폴리오 발표에서 주장하는 등 자신의 진로인 경영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함. 어떻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가 나타나 있죠? IFRS 중급회계와 같은 깊이 있는 학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분야를 스스로 찾아 학습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반드시 깊이 있는 학습과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대입 정책 개편 방향에서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간 융합,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수 과목에 충실하셔야 될 거고 이수 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을 찾으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교과 간 융합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 문제 해결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1위는 계속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부를 대학 입시의 어떤 개편 방향. 그래서 이미 입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입시에서도 이미 이런 이제 수시 서류평가 방향의 개편 방향에 적합한 학생부가 다 선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3등급 때도 서울대 경영에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경제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이제 서울대 의대 등 서울대를 갖다 준비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의 이런 서류평가 방향에 맞춰서 어디 학생부를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